남았는데 하나는 민생 이야기 짧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나가실까봐.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수술실 CCTV도 최근에 이제 뭐 부족하지만 통과했고요. 시행이 되고 있고 지역 화폐. 근데 이재명 지역 화폐 지우려고 온갖 용을 썼어요. 윤석열 정권이. 네. 아마 정치인들 저 현역 동네도 돌아다녀 보시면은 지역 화폐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의 역사를 보면 그 매번 시도한 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에 추진됐던 그 김대중 그 정부 시절부터 시도는 됐지만 그러니까 그 시도에 안착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처음에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걸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하니까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있구나라고 검증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지역화폐 제도가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에 시작이었다는 걸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온누리 상품권 막 찍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말하자면 저거는 어떤 의도냐면 다 아시겠지만 10만 원어치를 사면 정부가 돈을 보조해줘서 11만 원어치를 줘. 네. 그럼 그 돈으로 이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산 사람들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실제로 그거 세금으로 일부를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싫었던 거지. 그 지역 상품권 이번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민주당이 막 해가지고 반 정도 살렸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무조건 없애겠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발행 실적이 5분의 1 수준. 저건 뭐냐면 4조 원 찍겠다는 말은 4조 원이 정부에서 지급이 돼야 이게 찍어지는 거잖아요. 네. 돈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가 펑크 나다 보니까 지방 교부금 자체가 그렇죠. 전부 펑크가 나고 있어서 진짜 큰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하고 다른 그 결정적인 차이가 지역 화폐는 그 발행한 시도의 그 지역 내에서 어느 그 상점에 가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법에서 촉발돼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상점으로 제한되거든요, 사용처가. 100% 지역에서 예. 흡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좀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화폐에 비해서 많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고 거기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결제하고 이거 그 금융 처리하는 이 결제사를 변경하면서 한겨로한 거기에서 이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저거를 굳이 그냥 쓰던 데 써도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 굳이 바꾸겠다 해가지고 4개월 동안 아예 발행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정 지금 부분 핑계일 수 있습니다. 네, 재원 그렇게 자체가 핑계를 보내는 힘들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기사에 어느 기사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발행 회사가 어딘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문제 삼았던 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공공기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부터 맞아.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게 이상한 갑자기. 겁니까? 국가 정책을 공공기관이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KK 너니? 어제부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KK를 쓰기 시작했어요. 채널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3년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직일 때 새날 인터뷰에 한 2시간 동안 인터뷰하는데 들어보면 뻑이 가요. 그러니까 청산 유수인데다가 머릿속에 경기도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그 그림들을 디테일하게 쫙 설명하는데 아 그거 보고 아 약간 망치로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고 하는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닐 거예요. 좋은 거는 바로 접목을 하는 그런 추진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국민을 위한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정부가 조금만 보조해주면 이게 활성화될 만한 건데 더군다나 이재명표 지역화폐는 다 싫어.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예. 지역화폐란 말을 안 붙이고 온누리 상품권인데 네. 사용처는 더 네. 좁아.
온누리인데 지역화표는 전국적으로 다 쓰고. 그런 나 네. 그러니까 무능한 겁니다. 이 정권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왜 무능하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능한 맞아요. 거예요. 사악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네.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적을 압박하고 제거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 보니까 왜 이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더라도 목적은 이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더 좋은 정책이 사라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디지털을 전환위한 협력 체계 구축했다. 말은 저렇게 해요. 아니 이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도요. 그 전에 없었던 걸 지금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과 카카오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우리 네, 카카오랑 한다. 범수야. 저는 저게 더 이상해요. 범수야.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이거 이제 그 상품권에는 지류도 많이 쓰고 어르신들은 지류가 더 그러니까 종이 예, 상품권이 예.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 한 건데 이걸 지금 카카오가 구축을 하는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무능한 자들의 어떤 그 헛발질 이런 건데 지금 연 4조 원 발행 목표였지만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률이 19.9%. 안 하고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그다음에 짧게 하나만 이거 언급만 하고 갈게요. 중대재해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나서 정권 바뀌니까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던 시도가 윤석열 정권의 시도예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이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중대재해처벌법을 법무부에 잘만 보고하면 이제 처벌을 낮춰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중대재해가 났어. 수사 평균일이 216일이야. 일부러 더디게 하는 거죠 하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 저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대재해수사법에 해당이 되는 수사 대상들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생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경남의 경우이기는 한데 경남에서는 이제 그런 대기업도 있지만 이 도내 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86일 정도 걸려요. 대신에 도내 지자체 수사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일수가 확 늘어나 버리는 거죠. 무건 구속이 아니라 유전무죄야. 중대처벌법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현황도 한번 볼게요. 수사 중 279건, 송치 80건, 내사 종결 49건. 결국 핵심은 예산도 좀 빠졌어. 예산이 중대재해 역량 강화 예산이 43억을 요구했는데 22억으로 반영돼 반토막 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거 윤석열은 기업 편만 드는 사람이에요. 중대재해라는 게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노동자들일 텐데 실제로 그 기업들 처벌 안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거. 오송 참사도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